반갑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오늘 일제히 코스닥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코스피는 좀 반등이 약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직 완전히 100%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이유는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을요. 오늘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섰는데요. 자, 장대 양봉이 서면서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도 강하게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무려 40몇만 주씩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 종목이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은 저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강하게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글쎄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벅차긴 합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략 뭐 한 8만 한 3, 4, 4, 5천원 정도 당장은 그래도 8만원까지는 무난히 8만원을 넘겨서 8만 한 4천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듯 합니다. 자, 8만 4천원까지는요. 자, 이 종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웬만해서는 지수 자체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신 지수의 왜곡 현상 때문에 지수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내 개별 종목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개별 종목들은요 별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목요일날 13점 몇 프로가 지수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3, 4일, 2, 3일 정도 후에, 물론 오늘 반등이 들어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나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2, 3일, 3, 4일 후에 한 번 더 눌림목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를 하고요. 지금 제가 보유한 종목이 어제 제가 덱스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덱스트는 오늘 아침에 매도를 전량했고요. 모바일 리드라는 종목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오게 되면 월요일날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월요일날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면요. 현재 모바일 리드만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7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때 남은 70%를 전부 다 쏟아부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바닥이 나왔나 해서 추격 매수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또 지수가 눌러지면 또 빠지니까 지금은 단기 매매만 좀 우선 좀 하시면서 현금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보유하고 계시면서 다음 주까지만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고 나서요. 만약에 다음 주가 별 탈 없이 무난히 넘어가면 저는 목요일이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 3일이나 3, 4일 뒤에 한 번 더 눌림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눌림목은 지난 목요일처럼 13점 몇 프로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4%에서 6% 정도 코스닥 지수가 빠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 되면 일부 종목은 짝꿍댕이 행대에 쌍바닥에 놓을 수 있고 일부 종목은 더블루치 행대에 쌍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지난 목요일 저점을 살짝 깨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다음 주에는 좀 30% 정도만 보유하시면서 현금을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요.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1316을 매수를 했는데요.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1316억 매수는 저는 무시할 거는 못 되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옵션 동향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림목을 생각을 하시면서 현금 30%는 꼭 유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LB세미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LB세미콘요. 자, LB세미콘 오늘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다음번에라도요, 제가 요 지점이었죠. 또 요 날이었죠. 요 날이 며칠이었냐면요. 정확하게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요. 이날 음봉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은 8,250원에서 한 9,000원 정도의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250원이 8,250원이 만약 이탈되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9,470원인가를 급등을 시키다가 다시 훅 빼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윗꼬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라서 신규 매수자는 제가 관망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도 먹을 게 없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5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 7,340원이요. 저점을 찍고 다시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동향을 보시면요. 자, 보이시죠? 개인이 무려 86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이 다 사버렸는데, 제가 이 종목이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될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날이죠. 4월 9일하고 10일날 개인이 무려 80만 주 가까이를 사더라고요. 이거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넘기는 것을 보고서 이 종목은 좀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물량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5일선이나 10일선 이동평균선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다시 들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한 3, 4일, 4, 5일 정도는 옆으로 좀 들어 누울 듯 합니다. 자, 옆으로 들어 눕겠지만요. 한 5일, 일주일 정도는 들어 눕다가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충분히 있으니까요. 자, 모으실 분들은 이제는 물량을 조금씩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하셔도 될 듯 한데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음 주 일주일 우리는 5일 열리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좀 행보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한번 움직임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만두 한번 봐볼까요? 자, 만두는 이 종목은 이상하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하고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 종목은요, 제가 이때 급등이 계속 쉬지 않고 들어올 때, 자, 이 만두는 멈추지 않는 이 열차가 대략 1차로 36,300원 정도면은 한번 멈춰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날 고점이 36,300원을 정확하게 똑같이 맞췄습니다. 물론 재수죠. 운이 좋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들어온 이후에 또다시 바로 급등이 들어왔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다시 눌림목 위에 다시 상승을 했을 경우 대략 한 4만원 정도 무난히 올라갈 듯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9,800원을 어제 찍었더라고요. 이제 못 봤었어요. 자, 이제는 파동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듯 합니다. 하나, 둘, 셋. 완료가 된 듯 하고요. 요 꼬리, 윗꼬리 요 지점에서 일부 세력들이 차익 물량이 나왔고요. 오늘 다시 갭을 약간 띄우면서 또다시 음봉을 밀었기 때문에 자, 두 번에 걸쳐서 자, 차익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은 좀 힘을 못 쓸 듯 하니까요. 관망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대북주 중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또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북주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대북주는 물량을 모으실 분들은 모으셔도 되는데 지금 자리가 대북주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제가 87,000원을 중심으로 잡으라 그랬는데 지금 87,300원이거든요. 자, 역시 이 종목도 5일선과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지수가 빠지게 되면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버티질 못하고 지수가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대략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84,500원이나 또는 85,500원까지 장중에요. 85,500원? 네, 그 정도까지 85,000원 전후로 해서 장중에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요. 자, 기준점은 87,000원이지만 장중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면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물량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85,000원은 이제는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북주는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만 봐도 전체가 다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수소차 한 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수소차 한 번만 보겠습니다. 뉴로스라는 종목. 자, 뉴로스 우리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뉴로스요. 자, 오늘 수소차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저도 잠시 이거 뉴로스를 깜빡하고 있었는데 요 자리였지 이날요.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양봉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양봉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봉의 시가가 얼마냐면 6,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 바로 앞날의 저점이 6,070원이었는데요. 6,070원을 이탈하면 위험한 구간이고요. 이 6,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5.98%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 6,200원 정도까지 계속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자, 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죠. 이 저점을요. 자, 며칠째 계속 이 저점을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 다시 양봉을 뚫었죠.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 오늘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외국인의 26만 주 매수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기간 물량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등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주봉을 보고 말씀드릴 때 바로 위에 머리에 바로 위에 이고 있는 이 저항대들요. 21선, 61선부터 시작해서 첩첩 3중이기 때문에 7,000원이 중심점이 되면서 이 7,0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야 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 돌파하는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옆으로 이 종목은 당분간 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이 좁은 박스권에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자, 좁은 박스권을 계속 기고 있죠. 대략 고점을 6,640원, 6,700원 정도를 잡고 저점을 한 6,050원, 이제는 저점이 6,200원까지 올라왔죠. 이 박스권을 계속 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을 기면서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종목은 다시 우상향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내일 월요일, 화요일 당장 급등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이 종목도 물량을 조금씩 시간 나실 때마다요 모셔도 될 듯한데,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셔도 될 듯한데 시간은 조금 걸릴 듯합니다. 자, 대북주나 수요차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좀 관심을 이제는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